여자 측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여자에게 집착하는 한 되게 광기 어린 한 남자의 스토커 약간 이런 건데, 과연 언론에 알려진 대로 이 모든 게 100% 진실일까요? 자, 이 사진은 가해자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의 사진입니다. 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든 진술에 따르면 이 오카 씨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요. 누나가 한 명 있었다고도 해. 자, 그런데 그의 가정 환경은요, 너무너무 불행했더라고요. 일단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친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친척이나 부모님의 지인 이런 집들을 차례차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외롭게 자라. 그리고 그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던 거라곤 학교 급식뿐이었던 적도 있었대. 좀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고등학교 시절은 꽤나 거칠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웃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야 미소 좀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진만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는 굉장한 문제아였다고 해요. 인근 주민의 이야기로는요,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싸움을 굉장히 자주 했대. 그래서 현지에서도 유명할 정도의 문제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아인 상태 그대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기도 했었대. 그러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죠. 이 사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피해자 유아사 씨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18살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유아사 씨를 만나게 되고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아사 씨도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스티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녀도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막 화장도 되게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약간 좀 갸루였던 거야. 그러다가 그녀도 그 지역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막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다니고 사람 시비 걸고 폭행하고 이렇게 거친 소년 시절을 보낸 이 오카 씨는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가정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야. 사랑이 가득한 집, 이런 집을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대. 자, 그러다가 이제 그녀와 교제를 하고 나서 자신의 친척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유아 씨랑 같이 이렇게 동거를 했었대. 그런데 이 동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한 1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오카 씨와 유아사 씨는요, 지인의 주선으로 우연치 않게 몇 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 당시 헤어지고 나서 쭉 안 보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지. 그런데 이미 그때 이 유아사는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딸이 있었어. 근데 제가 막 뒤지다가 그녀의 딸의 친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남자는 죄가 없으므로 모자이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남자도 약간 갸루 커플이야, 그치? 그래서 이 남자가 그녀가 처음 결혼했던 남자였어.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남자의 트위터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 남자의 트위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트위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2010년 4월 8일에 이 남자애가 트위터를 쓴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오리가 닌신検査したらなんと子供ができました라고 해. 자, 오늘 시오리, 이 여자 이름이 유아사 시오리인데 시오리라고 불러. 왜냐면 일본은 친한 사이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시오리가 임신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해. 그래서 밑에 스키에 감동했잖아 라고 해. 와, 진짜 대박. 완전 감동했어. でも 올해가 우카레짜 다메다나. 이게 뭐냐면 우카레짜 다메다나.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들키면 안 되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후한데 이빠이나 시오리오 사사에나끼야 라고 해. 자, 이렇게 좀 불안할 거 아니야. 여자가 되게 어린 나이잖아, 이 여자애가. 이 여자가 21살인가 그때 딸이 3살이었으면 그녀가 이미 10대 때 임신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남자가 후한데 이빠이, 그녀가 얘가 지금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녀를 내가 잘 지탱해줘야지. 지탱해주지 않으면 안 돼. 약간 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 트위터래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가 그녀의 딸의 친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사진 좀 지울게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는 그녀와 만났고 어쨌든 다시 재회를 했고,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딸이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 만나게 된 걸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를, 오카를 만난 다음에 그녀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그와의 사랑으로 함께 유아사 그녀와 그 다음에 그녀의 딸과 오카 이 3명이 방을 얻어서 함께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재판에 증언으로 나섰던 유아사 씨랑 오카 씨랑 같이 알고 있는 한 여성 지인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진술해. 그는 유아사랑 같이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어요. 라면서 그 증인이 막 눈물을 훔쳤대. 그가 진짜 너무 좋은 아빠였다고. 자, 오카 씨는요, 자신의 친딸도 아닌데 그 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항상 어린 딸이 먼저인 그런 아빠였대. 자, 피고인의 질문에서 그 재판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 저의 유일한 낙은 매일매일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대, 재판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항상 꿈꾸었던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단독주택이잖아. 그 단독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가 몰래 그 집을 답사하기도 하고 그랬대. 하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 또 1년 반 만에 끝이 나게 된 건데요. 이유는 그녀의 바람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 오카상이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는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밀치고 해서 그녀를 기절시키는 등 그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폭력을 휘둘르기 시작한 거야. 그걸 참다 못한 그녀는 같은 달 10일 날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그녀가 살해당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35살의 그 사장 집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리고 자기랑 헤어지고 이 여자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들은 거야, 이 남자애가. 이 남자가 열이 받아 안 받아. 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갖고 그 남자가 술 먹고 전화해서 막 친구에 전화하는 거야. 야, 결혼 안 된다. 그럼 또 그녀의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지.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야, 결혼이라뇨. 라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고, 이 남자애가 너무너무 우울증에 빠져갖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같은 달인 24일날 그 여자의 친정집에 가. 그런데 그때 그날 또 우연치 않게 자기 친정에 돌아온 이 유아사 이 그녀와 같이 만난 거야. 그래 또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가 직접 경찰을 불러. 왜 불렀냐면 더 이상 있으면 내가 그녀를 어떻게 해칠 것 같아서 자신을 누군가 멈춰주길 바랬다 라고 해서 경찰을 부른 거야. 그가 직접. 어쨌든 그녀는 계속 그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래서 미안한데 연락 좀 안 하면 안 돼? 우리 끝난 사이잖아. 그래 나 결혼해. 그런 거 연락하지 마.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라네. 라면서 계속 그를 무시해. 자,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4일에는요. 딸이 다니는 보육원 앞에 가서 그 딸을 보러 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유여사를 또다시 만납니다. 자, 교제를 요구하거나 다시 합치자. 아니, 우리 딸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했지만 유여사는 저 미안한데 얘가 네 딸이야? 네 딸도 아닌데 왜 자꾸 집착해? 그만 좀 해. 라면서 그를 또 밀쳐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차도에 뛰어들었대. 차도에 뛰어들어서 으아! 하면서 통곡을 하고 막 거기 돌아서 뒹굴고 막 이 막 화와 막 딸을 볼 수 없다는 막 이런 막 뭔가가 밀려왔겠지.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었대.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재판에서. 사실 그때 이미 유여사와 재결합은 무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녀와 재결합을 이렇게 집착을 했냐. 그가 미련이 남은 건 유여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그녀의 딸이었어. 주변에서 오카 정신 차려. 너 이제 일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때 그는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어. 왜냐면 그는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11월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유여사랑 또 만나게 돼. 그러면서 유여사가 이렇게 말했대. 이제 조금 드디어 좀 조용해져서 맞네. 그래서 대화를 나눴고 오카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너와는 다시 재결합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제발 우리 딸만 좀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이러고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대. 그리고 그가 울면서 호소했던 그 11월은 그의 딸의 생일이었어. 3살이 되는 딸의 생일이었대요. 오카씨는 딸이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의 장난감을 샀대. 왜냐면 그 장난감을 사주기로 딸과 약속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건네주고 싶었대. 하지만 내가 직접 건네주면 또 그녀가 네가 이거 뭔데 줘? 됐어 가지고 가. 자기가 주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친정에 가서 이거 우리 유카 주려고 산 건데 우리 딸 주려고 산 건데 좀 전해주세요. 제가 유아사한테 주면 분명 그냥 안 전해줄 것 같으니까 대신 좀 전해주세요. 라면서 그녀의 친족에게 대신 선물을 부탁했대. 그런데 역시나 그녀는 뭐야? 엄마! 왜 이런 거 받아? 치워버려! 라고 했고 결국에는 그의 선물은 그녀의 딸에게 전해지지 않았어. 자, 선물을 주는 것조차 이게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가 점점점 그의 분노가 조금씩 여기서 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11월 25일에는 그래 내가 직접 전달해줘야겠다. 우리 딸 만나서 내가 직접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친정집에 가서 제가 줬던 선물 다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선물을 가지러 갑니다. 자, 유아씨의 딸이 그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집을 나와서 한 2개월 반 정도 지난 다음, 그러니까 11월 26일 날 아침에 오카씨는요, 그녀의 딸이 다니고 있는 보육원에서 선물을 들고 갑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던 건 선물뿐만이 아니었어. 뭐를 들고 있었냐? 칼을 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왜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 딸도 못 보게 해주면서 내가 딸을 위해서 산 이 선물마저 내가 줄 수 없으면 그녀의 몸에 내가 칼을 꽂아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유아사 그녀의 몸에 내가 칼을 꽂아주고 싶었다. 내 딸한테 내가 내 선물도 못 주게 한다면 그의 분노가 좀 많이 차 있었던 상태였던 거지. 그런데 그날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뭐 어떤 일이었냐? 바로 유아씨의 교제 상대가 그날 그녀와 함께 같이 나타난 거야. 그는 몰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 교제하고 있던 남성과 행복한 그녀의 모습을 보자 그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오카씨는 뒤에 몰래 숨어서 그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냥 잠자코 둘의 모습을 지켜만 봤대요. 돌아가기까지. 그리고 유아사 씨와 그리고 그녀의 교제 상대가 돌아간 뒤에 보육원 근처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중간에 그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 아빠! 라고 부른 거야. 아빠! 라고 이제 그를 불렀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육원에서 자신의 딸이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맨날 그녀가 교제 상대 남자랑 같이 갔다 하니까 그 보육원에선 당연히 그 당시에 그녀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아빠인 줄 알았을 거고, 그러면 자기 딸이 곤란해지잖아. 나는 맨날 오는 사람이 아닌데, 맨날 오는 사람은 다른 남잔데. 그러니까 자신의 딸의 그 보육원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딸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도 딸의 목소리를 무시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딸이 자신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그가 재판할 때 사비식 같다라고 말해. 그게 뭐냐면 너무 외로웠다라고 말해. 너무 가슴이 아팠대. 자, 그리고 나서 보육원 앞에서 또다시 저녁에도 보육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 딸을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데 유아사 씨 그 커플이 다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서 사는지만 보자라는 생각에 그가 운행하고 있던 그 세 명의 그 유아사 씨랑 유아사 교제하고 있던 남자랑 그다음에 그녀의 딸이 같이 차를 타고 있고 그가 택시로 그들을 미행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도중에 그녀를 놓치게 된 거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가 막 울었대. 근데 이거 밤에 몰래 우는 거 그의 친엄마한테 들킨 거야. 그러니까 이 오카의 친엄마가 너 또 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했대. 그래서 그가 재판에서 말한 건데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 소우다요. 다섯 때 그래요. 프레젠트 뭐 와타세나 아이따 라고 했대. 이게 뭐냐면 소우다요. 다섯 때 그래요. 이게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도와줘. 선물도 줄 수 없어.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했대. 죄송해요. 나 왜 감정이 기입이 되지? 그런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지는 못했어. 그냥 마음속으로 말했대.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내 선물도 내 딸한테 줄 수 없어. 내 딸 너무 만나고 싶어. 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대. 그래서 이 얘기를 법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듯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입장에서의 스토리인 거야. 아까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토커
좀 집착 쩔어 막 이랬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볼 줄 알았던 그가 뭔가 내면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11월 27일 다음 날에 또다시 보육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 10시쯤 그가 모습을 드러내고 유아사는 없었어. 왜냐면 이미 자기의 딸을 맡긴 후에 그녀는 돌아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남성이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리고 뭘 사냐? 두 번째 칼을 사요. 그런데 그 전날 자신이 갖고 있던 칼보다 더 튼튼한 칼을 구입해. 그 패티 나이프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입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사정을 모르는 친구를 불러. 그리고 어딜가 음식점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인은 이 오카 씨랑 같이 만두 정식을 먹었대요. 이건 친구가 실제 재판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보육원 근처에서 매복을 합니다. 자, 교제 상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타난 유여사. 그녀가 보육원에 들어갔죠. 자, 그녀와 그녀의 교제 상대가 나타나자 그는 또다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택시로 쫓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가 처음엔 사실 죽일 생각이 없었어. 선물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녀가 자꾸 딸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 어디 사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택시를 탔는데 그가 택시 안에서 그녀와 전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니까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스위치가 켜진 거지. 어떻게? 그녀를 죽여버려야겠다. 과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지. 네가 뭔데 내 딸을 만나? 네가 친아빠야? 돈도 없는 게 진짜 짜증나게. 너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내 딸도 안 보여줄 거야. 두 번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마. 그 연락처 그만해. 너란 새끼 지긋지긋해. 나 결혼해. 그 남자는 돈도 많고 사장이야. 너 같은 아빠보다 훨씬 좋은 아빠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했겠지. 이런 그녀가 막 그에게 했던 이런 막 못된 말들이 그를 이제 건든 거야.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그녀를 막 쫓아가면서 죽여버릴 거야. 돼버린 거지. 자, 이게 바로 그녀와 그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리, 그리고 그가 도망갔을 때 거리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 와서 이 중간 지점에서 찌르고 이쪽으로 도망을 갔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는 JR 야하타역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립니다. 왜? 그녀가 교제상대 차에서 내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가 복권방이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마자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이 남자가 눈이 돌아서 칼을 들고 그녀를 복부를 찔러버린 거야. 찌르고 바로 도망갔어.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그녀 그 딸에게 주려고 했던 이 선물은 아까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지인에게 맡겼대. 처음에 그가 그녀에게 어떻게 달려갔냐면 달려가서 그녀에게 딱 가는데 야,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인 거야. 그녀가 보고 놀랬을 거 아니야. 놀랄 때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지. 그녀가 어떻게 반항할 그 시간도 없게. 자, 그녀의 오른쪽 배를 정면에서 그 패티나이프로 이렇게 찌른 거야. 사실 칼날의 길이가 20cm가 넘었다라고는 하지만 보이기에는 사실 그 칼날의 길이가 11cm 정도의 칼날이었대. 그런데 그녀의 상처의 깊이가 15cm가 됐대.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등 근육까지 그 칼이 닿았대. 그러니까 그의 분노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칼이 12cm인데 얼마나 깊게 찔렀으면 15cm가 되게 더 찌른 거지. 등 근육이 닿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녀의 옆에 있었고 그녀의 딸은 아빠가 친아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가 엄마를 찌르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본 거야 다.
그리고 그거 달려갈 때 야떼 심었다라고, 그러니까 저질러 버렸어 이러면서 도망가. 그리고 남자는 현장에서 모토 야와타까지 있는 곳까지는 목격이 됐어. 그런데 그 뒤로 이 남자가 행방불명된 거야. 자, 근데 이 모토 야와타 역에서 기차 전철을 이용하면 한 수십 분 정도로 도쿄나 신주쿠, 치바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치바 현경이 이 카메라 CCTV를 분석했지. 이 남자가 어디로 도망갔을까? 도주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